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수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여러분 벌써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이른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소소한 행복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게 큰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함부로 남들하고 어울리질 않는다네요. 왜 함부로 남들과 어울리지 않을까요? 평범한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행복이란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했어요. 사랑받으려고 했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이제 애쓴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더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 자신이 괴로운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풀려고 하지만, 이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겠다는 욕심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싶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다면은 내 자신과 잘 어울리는 것이 먼저다. 그런 거죠. 내 자신과 잘 어울리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들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세계 1위를 지켜왔던 한국의 올레드, 이 올레드 6기 발광 다이오드가 이제 중국의 선두 자리를 뺏겼네요. 선두를 뺏겼다. 줄곧 지켜왔던 1등 자리를 중국에 뺏긴 데에는 삼성과 LG 등 디스플레이 업계의 기술을 빼돌려가지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산업 스파이들의 한몫을 했다. 참 이놈들 다 목을 쳐내야 할 놈들입니다. 간첩이냐 간첩.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올해 1분기 1월에서 3월 글로벌 올레드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합산 점유율이 49.7%네요. 국내 기업인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의 합산 점유율은 49%인데, 국가 기준 합산 점유율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중국의 1등 자리를 내준 거예요. 지난해 1분기만 해도 한국과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각각 62.3, 36.6%로 큰 격차를 유지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뒤바뀐 거죠. 이는 중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의 이른바 애국 소비가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시장조사 업체 시노리서치의 분석 결과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기준 세계 스마트폰 올레드 시장에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의 점유율은 50.7%예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 한국 업체의 점유율은 59.4에서 49.3%로 축소가 된 거죠. 이미 저가형 LCD 시장을 중국에 내준 상황인데, 이제는 고부가치 제품인 올레드 이 시장에서도 중국에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이렇게 중국을 힘겹게 상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아주 맥빠지게 만드는 게 산업 스파이들의 기술 유출 행태입니다. 최근에 경쟁사인 중국 업체의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등 국가 산업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긴 그런 삼성과 LG의 전현직 직원들이 따라 구속이 됩니다. 법칙에 따르니까 대형 올레드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의 경쟁업체에 넘긴 LG 디스플레이 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죠.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죠. 여기서 최근에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 디스플레이 전직 팀장급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답니다. 검찰에 따르면은 A씨 등은 2020년 10월에 21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LG 디스플레이 중국의 그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예요. 그리고 2020년 10월 퇴사 후에 이듬해 3월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면서 범행을 시작을 하고 이직 후에는 당시 LG 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던 직원 등과 공모를 해서 올레드 양산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A씨는 LG 디스플레이에서 약 20년간 올레드 등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 안보수사대가 A씨를 포함해서 전 현직 LG 디스플레이 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검찰은 A씨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따진 뒤 1명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했네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최근에 올레드 제조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그런 혐의를 받는 전 삼성 연구원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네요. 이 연구원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 퇴직 후에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관련 기술을 본인이 중국에 설립한 업체랑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게 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이 과정에서 삼성 재직 당시에 후배 연구원 등을 끌어들여가지고 영업 비밀을 자신의 국내 업체로 빼돌려가지고 삼성의 기술을 모방한 걸로 드러났죠. 반도체 업계도 기술 스파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최근에 경쟁사인 중국 업체에다가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삼성전자 전직 부장급 직원들이 구속되기도 했고, 이 유출된 기술은 18나노급 D램과 반도체 공정 정보로 이들은 수백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이들이 수백억 원을 받고 팔아넘김으로써 업계가 입은 피해 추정 금액이 2조 3천억이에요. 삼성 반도체 공장을 아예 통째로 베끼려는 대담한 그런 매국 행위죠.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를 모두 거친 전직 임원이 중국에서 4,600억 원을 투자받아가지고 현지 반도체 회사를 설립한 뒤에 국내 기업의 핵심 인력들을 영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복제 공장은 삼성의 중국 시안 공장에서 불과 1.5km 정도 떨어지는 걸로 파악됩니다. 지난 30여 년간 연구개발에서 수조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반도체 국가 핵심 기술을 단순 유출을 넘어서 중국의 복제 공장을 건설하는 시도였습니다. 우리 경제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일종의 중대한 범죄죠. 범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국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 전자 등 그런 산업기술의 해외기술 유출 적발 건수가 14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 나쁜 놈들 많네요. 보니까 하여튼 큰일입니다. 이런 놈들 좀 때려잡았으면 참 좋겠네요. 심각합니다.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AI 기능을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접목을 하네요. 삼성은 갤럭시 A35 5G, 35 5G하고 A34 5G, 갤럭시 퀀텀 4, 그리고 갤럭시 탭 S9 FE, 그리고 FE 플러스 모델을 대상으로 갤럭시 AI의 주요 기능인 서클 투 서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업데이트를 시작해서 기기별로 순차 적용하네요. 이 서클 투 서치는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갤럭시 S24 시리즈를 선보여가지고 처음 공개한 기능입니다. 이 구글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기능을 통해서 소비자는 이름 그대로 어느 화면에서나 동그라미를 그리면은 쉽고 빠르게 검색이 되는 거예요. 웹서핑,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유튜브 등 사용 중인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곧장 검색을 시도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측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욱 많은 갤럭시 사용자한테 갤럭시 AI 기능을 지원을 해서 혁신적인 그런 모바일을 제공한답니다. 특히 갤럭시 탭
S9 FE 시리즈에도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대화면에서 더욱 활용도 높은 모바일 AI 검색 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죠. 갤럭시 A 시리즈에까지 서클 투 서치 기능을 확대 적용해서 올해까지 한 2억 대 정도 이상의 갤럭시 제품에 갤럭시 AI를 적용한다는 계획이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태모 사장이 더 많은 고객이 모바일 AI 혁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많은 갤럭시 사용자가 혁신적인 AI 검색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그 파운드리 업체인 TSMC하고 삼성이 그 완성차 기업들이 밀집한 그 독일에서 차량용 반도체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TSMC가 독일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해서 한 발 앞서가는 상황이에요. 삼성도 오는 10월에 그 미넨에서 파운드리 포럼을 열어요. 그 산단 제품과 공정을 공개해서 추경에 나설 겁니다. 최근에 전기차 수요 둔화로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위축됐는데 미래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전초전이 본격화된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일단 TSMC의 유럽 자회사죠. ESMC라고 있나봐요. ESMC. 이날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에서 반도체 공장의 기공식을 진행했고 이날 기공식에는 독일 총리하고 그리고 유럽연합의 EU 집행위원장 그리고 웨이저자 TSMC 회장 등이 참석을 했네요. ESMC는 TSMC가 그 보시, 인피니언, NXP하고 손잡고 설립된 현지 법인이랍니다. TSMC가 전체 지분 70% 갖고 있네요. 나머지 3개 회사가 각각 10%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지고 총 투자 금액은 TSMC가 35억 유로, 독일 정부가 50억 유로, 총 투자액은 100억 유로네요. ESMC의 드레스덴 공장은 2027년 말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월 약 4만 정의 12인치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대만의 반도체 업계에서도 ESMC가 28나노미터 이상의 레거시 반도체 위주로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집중될 것으로 보는데 이번 독일 공장 설립을 통해서 TSMC가 유럽 시장과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재편하는 데 도움을 줄 거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TSMC는 올해 4월에 자동차용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여기에 활용되는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 I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대량 수주하는 등 차량용 반도체 시장 리더십의 확보에 나섰습니다. 삼성도 반도체 쪽에 그 메모리랑 파운드리를 아우르는 그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그런 역량을 살려서 파운드리 수주랑 차량용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전략이죠. 지난 4월에는 삼성은 북미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접점 확대를 위해서 미국의 미시간주 서스필드의 차량용 반도체 오피스 개소했고 중국 최대 규모 자동차 전시회인 베이징 모터쇼에 처음 참가해가지고 중국 차량용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선 바 있어요. 그리고 10월에는 독일 미넨에서 개최된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 삼성은 현지 차량 부품 고객사 확보에 나설 거고요. 삼성은 이 포럼에서 선단 전장 솔루션 양산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언급된 8나노, 5나노, EM램 등 그런 개발 현황도 공개할 거고요. 삼성은 지난해 유럽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27년까지 5나노죠. 5나노 그 내장형 그 EM램을 개발할 것으로 밝혔네요. 현재 14나노 E램의 그 EM랩의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이 M랩은 빠른 읽기와 쓰기 속도 기반으로 해서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 가능한 전장용 차세대 핵심 메모리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그 캐즘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위축됐는데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조사기관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2020년 약 400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27년에는 8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기차의 고도화로 차량 내 반도체 개수와 그 필요로 하는 성능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 수요 침체로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그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 주요 사업 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앞으로는 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